여러분들은 지금 인천 튜브를 보고 계시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방송은 우리 김병원 선생님과 같이 하고 있는 인천문화갤러리 창입니다. 오늘 출연자이신 우리 김용구 박사님과 함께 섬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저희가 알지 못했던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접근하셨던 부분들이 좀 있었네요. 우리 그 김병원 선생님도 섬에서 어떤 활동들은 좀 하시지 않으셨나요? 글쎄요, 지금 우리 김용구 박사님 말씀하시는 어떤 섬에 대한 접근이 네. 좀은 저하고 조금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인천문화재단에 근무를 할 때에 우리 앞바다에 지금 인천 앞에 섬이 160여 개가 있고 그 중에 유인도가 한 40개 되고 이래갖고 일부러 그 섬에 찾아가는 뭐 문화활동이라든가 미술활동, 공연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거를 그쪽으로다가 좀 많이 갈 수 있게끔 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섬을 다 다녔죠. 쫓아다니고 뭐 그러면서 느꼈었던 어떤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 김용구 박사님이 얘기한 그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 이런 거하고 많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삶의 어떤 현장에 들어가서 느꼈었던 거하고 겉으로 봤던 거하고 정말 다르더라고요. 일례로 보면 이제 그 관광객들이 섬에 많이 오는 걸 좋아할 거다. 섬 주민들이 절대로 반대해요. 그 주민들은 절대로 반대하시더라고. 거기에 충분한 이유들이 있어요. 와가지고 깔끔하게 깨끗하게 뭐 이게 절대로 되지를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생활 속에 있는 분들이니까 우리 공연팀들이 가서 공연하려고 그러면 저녁 때 되면 일이라는 게 있었고 생활이라는 일이 있다 보니까 잠을 주무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음날 일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오후 늦게 뭔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방법을 바꿨죠. 이분들에게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 게 뭔가. 그러면 이들하고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막걸리도 있고 머릿고기도 있고 떡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와서 공연 위주보다 그들의 삶 속에 우리가 같이 한번 들어가서 같이 어울려 보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많은 어떤 저거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 김용 박사님 얘기하시는 그러한 뒤에 있는 얘기들, 사회적인 어떤 책임 때문에, 뭐 환경 때문에, 뭐 이런 어떤 섬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거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섬에 이 관광객들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뭔가 좀 찡하고 뭐 그래요. 그들의 어떤 그 잘 살고 있는데 돌 던지는 것 같아 갖고 그랬던 경험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 문화예술이고 뭐고 뭐 해갖고선 저거 하는 게 다가 아니로구나 그랬는데 지금 우리 김용구 박사님의 책 사실은 제가 그거를 좀 읽고 왔으면은 조금 좋았을 텐데 제가 읽지를 못했어요. 반드시 이거 다 아주 정독해서 읽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 제목이 참 재밌었어요. 멋있는 게 아니라 맛있는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쓰셨더라고요. 책 제목을 되게 많이 고심하잖아요. 이 책 제목을 이렇게 지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많이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어느 분이 이제 저 맛있는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래서 이제 그걸 넣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특산물처럼 뭐 가정에서 해 먹는 이런 이제 그 음식 같은 거 있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넣긴 했죠. 그러니까 저 뒤에 혹시 지금 고기 있고 조리하는 것 같은데 혹시 저건가요? 네. 오, 맛있겠네요. 우리 어머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제일 위에 있는 건 이제 홍합인데 저걸 섭이라고 하거든요. 충청도에서. 섭, 맞아요. 저걸 이제 간장으로 이렇게 담궈서 먹는 건데 배가도의 그 어르신이 이제 하신 거고요. 배가도.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 생선은 이제 저게 그 문갑도에 있는 저거예요. 저기 그 전어가 아니라 뭐라고? 밴댕이? 아니요, 두 개. 전어하고 밴댕이 자구리라고 하는. 자구리. 자구리. 그러니까 이제 그 전라도 사투리인데 방언인데.
이제 밴댕이하고 전어의 중간쯤 되는데 아주 담백하고 맛이 좋은데 뭐 그분들은 뭔가 또 특산물이죠. 특산물이죠. 아. 저걸 잡아가지고 말려가지고 이제 해놨다가 손님이 오면 겨울에 이렇게 쪄주거나 구워주는데 아주 제일 담백한 맛 중에 하나거든요. 자구리? 네, 자구리. 전또 저 처음 축제를 듣네. 해요. 주민들이 모여서 축제를 하고 아마 여기 이제 옆에 계신 아. 우리 이제 그 선배님이나 뭐 다른 분들이 문화예술인들이 가서 이제 굉장히 많이 예, 예. 그 활성화시키는 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제 문갑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나머지 하나도 설명해 주시죠. 거기는 이제 연평도에 있는 유명한 꽃게예요. 작년에 예. 꽃게가 가장 대풍이 맞아서 이제 그 청원대랑 이제 그 같이 가서 이제 그 연구할 길이 좀 하나 있는데 예. 갔더니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선물을 좀 드렸더니 저 암꽃게 예, 예. 저거를 한 10kg 정도를 그냥 쪄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먹다 남아가지고 그 네네네. 다음날 전부 다 이 알만 발라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예. 그것도 남아가지고 그날 나오는 날 이렇게 전부 다 하나씩 나눠줬던 것 중에 하나. 아. 꽃게, 암꽃게 중에 하나. 예. 저 꽃게에 대해서 얽힌 얘기가 있죠. 원래 저 연평도에서 꽃게 조업을 4월 1일부터 하고 9월 1일부터 해요. 다음 달이다. 그러니까 봄 꽃게하고 가을 네. 꽃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요. 가을 꽃게는 이제 그 지금 얘기했던 암꽃게들이 네네네. 암꽃게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 예. 근데 맞는 건가요? 봄에 암꽃게가 많이 나오고 봄에 암꽃게. 네, 그럼 가을에 숯꽃게가 예, 뒤집어 갖고요. 음.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9월 초에 그 조업 나갈 때철에 그 연평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있는데 거기 공연을 갔어요. 네네. 공연을 갔더니 그 지역에 이 꽃게잡이 오시는 분들이 네. 와가지고 우리 공연팀들 보고 와가지고 그물을 다 걷어다가 그 마당 앞에다 놨으니까 그물에서 이 게를 따다가 먹으래요. 근데 그 시점이 뭐냐면 이 껍데기들이 딱딱해지지 않았어. 쉽게 얘기해서 물렁개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상품의 가치도 없고 뭐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따다가 먹으라 그래갖고 우리가 숙소가 노인회관이었었는데 네. 그 어르신들이 네. 그 꽃게 가서 따자 그래갖고 우리 식대로 가서 이제 체험이죠. 따가지고 이 노인회관에가 와가지고선 삶아서 먹는데 껍데기까지 먹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까 뭐 잔뜩 남아갖고 뭐 이런 거 거기에다가 그 물렁 꽃게를 그냥 껍데기까지 먹으면서 너무 달아가지고 거기에다 또 그 노인회관의 회장님이 냉동실에다 소주를 잔뜩 쟁여 놓으셨어요. 냉동실에요? 이렇게 먹으라고. 예. 그래갖고 그 소주하고 해가지고선 그 꽃게 물렁게로다 먹으면서 거기서 살고 싶었댔어요. 거기서. 얼린 소주와 그 꽃게 때문에 예. 그리고 거기에는 그 임경업 장군 사당 저기가 있어요. 그 연평도. 계곡에 가면은 네네. 계곡에 밤중에 가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하늘의 별이 나를 향해서 떨어져요. 막 후루룩 떨어져. 그런 어떤 엄청 게 무서워요.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요. 와. 그게 이 우리 인천 앞바다에 섬들이 가지고 있는 기가 막힌 어떤 장관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질문으로 드리고자 했었던 네. 것 중에 하나가 네. 사실은 저는 제가 인천에를 살아도 인천 섬의 매력은 잘 몰라요. 근데 동해, 뭐 남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동해, 남해는 알겠어요. 되게 많이 가잖아요. 거기는 관광도. 근데 그 동해, 남해에 비해서 서해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이곳에 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을 좀 받는데 섬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니다 보면 서해 섬이 갖는 매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거를 갖고 알고 계세요? 그 이제 저희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이제 그 지리나 이제 지리과학 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인문 관련된 이제 이런 교육을 좀 받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여기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나 교과서가 대부분 예. 그러니까 이제 바다 이름은 동해처럼 이렇게 물이 깨끗하고 그 다음에 물이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깊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수욕장이 있어야 되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그 서구적 시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섬이 동해하고
남해 서해, 특히 이제 이쪽 인천 앞바다 서해는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색깔도 동해는 그렇고, 섬이 한 2개 정도밖에 없어요. 아, 독도하고 울릉도 그 주변에 이제 몇 개 없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인천은 지금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168개 정도 이 정도 되고 무인도, 인도 포함하면 이제 이렇게 되고 유인도가 한 40개 졌는데 그러면은 서해는 섬이 되게 많고 동해는 섬이 없는데 그 이유는 이제 뭔가 하면 그 바다의 깊이 차이거든요. 깊이의 차이. 예, 바다의 깊이가. 그래서 이제 서해는 평균 한 40에서 5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동해는 한 150m에서 200m 정도까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닷물이 깊으니까 어떻게 해요? 파랗게 보이는 거죠. 아,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는 주로 이제 그 바다 강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지 이제 흘러가는 데가 많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갯벌이 형성되기 되게 어려워요. 그다음에 바다가 깊으니까 갯벌이 형성이 되게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특산물들이 많이 있지는 않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인천에 있는 그 서해는 40m, 50m밖에 안 되고 대륙붕이 발달해 있고 그다음에 웬만한 그 육지에서 섬으로 내려오는 그 이제 강물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갯벌이 형성되고 그래서 이제 그 민물하고 바닷물이 만나는 이게 이제 서해가 되고 이걸 이제 우리가 기수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생물, 그러니까 이제 어류나 뭐 그다음에 뭐 이 해초류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바닷물하고 그 강물이 만나는 이런 기수역에서 전부 다 발달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서해가 동해보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원으로 보더라도 엄청난 이제 효과를 좀 가지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 어획량이나 어획고나 여러 가지 보더라도 그렇게 그 동해는 이제 한류가 난류가 만나는 그 특정한 지점이 있는데 그거 빼고는 이 서해보다는 상당히 좀 저기 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걸 말씀해 주시니까는 깨닫네요. 이게 서양적인 시각으로 그동안 우리가 보고 있었구나. 거기에다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동해하고 남해는 시각적이에요.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고 뭐래요. 서해가 물이 맑지 않다는 얘기는 편견입니다. 요 앞에 섬에만 나가면은 서해가 물이 굉장히 맑아요. 굉장히 맑고 동해나 남해처럼 이 파고가 높지 않고 뭐고 하다 보니까 섬에서 새벽을 맞이할 때 바닷가에 있으면 잔잔한 파도가 잔잔하게 들어오는 그 소리는 기가 막혀요. 너무 조용한 속에서 들어오는데 맑고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게 이렇게 시각적인 것보다는 그 잔잔한 속에다 발을 살짝 담궈놓고 있을 때 느끼는 어떤 체험적인 거, 피부적인 거, 인체적인 이거는 동해 남해에서 느끼지 못하는 정말 기가 막힌 어떤 체험, 기가 막힌 어떤 매력. 이래서 지금 이 인천 앞바다의 섬들, 서해 섬들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낀 사람들이 뭐 바다 그러면 동해 남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김명훈 선생님이 확실히 서해가 이런 거야. 니네들은 잽도 안 돼.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딱 해주셨는데 역시 이제 인천에 사는 제가 좀 자부심을 갖게 된 또 시간이기도 하네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섬에 관련돼 있는 책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책들과 요번에 우리 박사님 쓰신 이 책이 갖는 어떤 약간 좀 뭔가 관점이나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섬에 대한 연구는 이제 인천은 좀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중요성도 그렇게 좀 많이 이제 좀 부각이 많이 안 됐고 경기도에서 이제 옹진을 이제 인천으로 이제 옮겨 받은 지가 85년도에 받아고 이러니까 사실은 연구가 좀 이제 적죠. 반면에 이제 전라남도나 이쪽은 그 섬에 대한 연구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래서 보통 이제 인천 섬에 대한 연구 경향들은 초기에는 이제 정부 인천시나 군구나 이런 데서 홍보 이제 관광 이런 목적으로 주로 이제 그래서 주로 이제 자연지리 쪽의 관광들이죠. 어디 가면 이게 좋다. 어디 가면 뭐가 좋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거고 섬이 이제 자연스럽게 대륙이 이제 충돌돼서 이제 나오니까 자연적인 이런
자연지리는 상당히 좀 갖고 있는 우수성들이 있죠. 그쵸. 그 최근에 뭐 이제 지질공원을 만든다거나 뭐 이제 예. 이렇게 하겠죠. 대륙이 하나에다가 이제 붕괴되면서 이제 이 대륙이 이동되고 이제 대륙이 부딪히면서 이제 올라가기 이러기 때문에 이제 인천 앞바다에 있는 이 자연지리에 관련된 연구들은 꽤 있는 편이고 예. 특히 이제 김기룡 박사나 뭐 이런 분들은 자연지리를 전공하셨고 관련된 책들을 꽤 쓰셨죠. 그러니까 네네. 그다음에 이제 환경단체들도 이제 그 환경의 중요성들이 있으니까 이제 쓴 게 있고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주로 이제 역사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있죠. 사학이나 이제 인문지리 하신 분들 이분들은 이제 주로 섬이 뭐 이제 그때 섬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섬의 명칭이 뭐고 뭐 이제 이런 분들을 연구하신 분들이 좀 있고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자연과 그 섬에서 살고 있는 이 인간이 이제 이 자연을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은 되게 작은 편이에요. 네. 이제 보통 이제 그걸 이제 인문지리나 뭐 이제 이렇게 보는데 네네. 그 전라도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져 있죠. 이제 이런 건데 제가 이제 그쪽에 좀 주목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지구과학이나 지질학 뭐 이런 자연지리 이제 전공한 사람은 아니고 공교롭게 저는 이제 경영학 전공했던 사람인데 그러게요. 공대 나와가지고 이제 그거 했는데 예. 근데 이제 섬에서 이제 섬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나 네. 그건 전부 다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어떤 그 사회적 상이고 이런 거. 예.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살아오셨고 거기서 이제 그 이록된 것들은 뭐고 그다음에 어족자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고 그 주로 이제 한 12, 13년 됐는데 그 인터뷰 한 100명 이상은 더 했죠. 그 중에서 이제 10년 정도 넘었지.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한 30여 분 정도 어르신들을 이제 선별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그 말씀하신 거를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인터뷰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제를 가지고 몇 개를 나눴는데 그게 이제 현재 잠재력이 있는 거. 옛날에는 잠재력이 있었는데 사라진 거. 현재도 굉장히 유효한 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몇 개를 좀 나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인 이제 인터뷰를 다시 했고 그 인터뷰를 통해서 그 어르신들이 이제 그 말씀하신 게 요즘에 유행하는 이제 아카이빙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런 아카이빙이 되게 중요한데 이 아카이빙이 갖고 있는 한계가 또 있거든요. 그쵸. 이게 이제 신뢰성이 좀 이거나 이제 객관적 증명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제 연구나 제 전공은 이제 데이터 분석이니까 그렇죠. 여기다 이제 통계청이나 일본 자료, 그다음에 뭐 국가 자료 이거를 전부 찾아서 그 부분들을 다 이렇게 이제 맞춰본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말씀하신 거를 이제 쭉 말씀하시고 거기다가 이제 이런 데이터를 찾아서 이제 증명하는 그러니까 X하고 Y축을 이렇게 만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그게 이제 꽤 오래됐던 거죠. 그래서 인터뷰도 오래 걸렸지만 이 통계 데이터를 찾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래서 이제 오래 걸렸죠. 이게 그냥 문인이 이렇게 책을 쓰는 게 아니라 경제를 알고 책을 또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이게 그냥 들을 수 있는, 그냥 볼 수 있는 책은 아닌 독특함이 있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맛있는이에요.